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9월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황소장이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번쩍였지만 단 10일 만에 급격히 하락하며 곰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됐습니다. 이번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의심과 주저, 흥분과 광기를 거쳐 실망과 후회로 이어지는 긴박한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열흘 안에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국경절이 끝난 후 개최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이번 주식시장 붕괴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두 명의 관료가 발표한 내용은 빈약하고 무기력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공포감을 조성하며 주식시장이 급락했습니다. 공무원 신문판공실은 긴급 통지로 시장의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요청을 했고, 재정부 장관 남부란도 곧이어 재정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상해 종합지수의 하락을 어느 정도 억제했지만 시장 심리는 이미 빠르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재정부의 조치는 경제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주기적 문제로 간주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황소장은 이미 끝났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황소장에서 곰시장으로 전환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정신적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신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한 네티즌은 첫 주식 투자를 하며 3년 동안 모은 재테크 수익을 모두 날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돈은 정말로 벌 수 없다며 탄식했습니다. 한편 하남성의 한 네티즌은 이틀 만에 80만 위안을 잃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한때 실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안의 한 미용사 장씨의 친구는 10년 넘게 모은 300만 위안을 거의 하루 만에 잃었으며 현재는 막대한 빚을 지고 가족도 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일부 신규 투자자들이 집과 자동차를 담보로 거액을 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명 블로그 오응민가는 자신의 집과 차를 담보로 몇십만 위안을 모아 국경절 이전에 주식시장에 진입했지만 며칠 만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자신을 전형적인 부추로 묘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주식시장 폭락 이후 10월 14일 대형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은 개장 직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곧이어 비교적 괜찮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금요일에 물린 사람들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고,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인 8일, 9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놓쳤다는 생각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상승이 안정적인 패턴을 형성했는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상승일이고 3200포인트를 지켜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시장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소 같은 시장이 아직 완전히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미죠. 앞으로 3일 동안 32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지켜낸다면 이 지점에서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네 번째 갭을 채우기 위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3일 후에 결정을 내리세요. 분석에 따르면 중국 증시는 하락 국면에 있더라도 여전히 톱니형의 변동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투자자들의 자산을 수확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단기적인 반등과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주식시장은 다시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정부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어 결국 최종 승자는 정부가 될 것이며 개미 투자자들은 전부 수확당하는 부추일 뿐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정부가 빠르게 한 번에 수확할지 아니면 여러 번의 변동을 통해 천천히 수확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최종 결과는 개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잔해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점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입니다.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계급의 적들이 공매도했다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결국 중앙은행이 이번 주식시장 붕괴의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현재 중국 주식시장이 정치적 정당성에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제책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만약 강 시장이 단 일주일 만에 끝나버린다면 모든 정치적 신뢰가 완전히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이번 이른바 강 시장의 홍보가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기극에 불과하며 개미 투자자들이 접어들게끔 유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블로그는 이러한 인위적 강세장이 사실 부동산 등 여러 분야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저축을 빼앗으려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시장을 빠르게 진행되는 폰지 사기라고 비유하며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빠져나가기를 원하지만 결국 승자는 운영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경고하기를 주식 투자자들은 제로섬 게임이나 마이너스섬 게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시스템 붕괴를 가속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날카롭게 평가하기를 이번 정부가 시장을 무시한 대가는 매우 비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외국 자본의 이탈이 뚜렷해지며 실업률은 상승하고 소비는 위축되며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미래의 중국이 자본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블로거들은 이번 주식시장 등급의 본질이 실제 경제 성장과 전혀 상관없으며 단지 부의 이동에 불과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최근 큰 변동과 함께 정부는 여러 경제부양책을 발표했으며 그 총 규모는 2조 위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책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먼저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들의 고객인 개미 투자자들이 주요 수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의 은행주와 증권 부문 주식의 움직임이 전체 시장 대비 눈에 띄게 양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들의 고객, 즉 개인 투자자들이 주요 수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주식시장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금융기관들은 이로 인해 수익을 얻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권 15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A주 투자자 계좌는 이미 2억 1천만 개를 초과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개미 투자자이고 기관 투자자의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젊은 층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중장년 개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특징은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으며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개미 투자자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노령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본토의 심리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자신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회사가 발표하는 재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무 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87% 이상의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이 자신들의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 주식시장의 본질은 정책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 규칙에 따른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들의 투자 행동은 시장의 기본보다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전국민 주식 투자 현상은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열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국민 간의 합리적인 공모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는 개미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고 개미 투자자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인위적인 주식시장 혹은 인위적인 황소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개미 투자자 간의 상호작용은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정책에 의해 좌우되지만 시장의 극심한 변동은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결국 수확당하게 만듭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정부 장관 남부라는 최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1년의 역주기 조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 재정 적자가 4조 600억 위안에 달하고 1조 위안의 장기 국채가 추가 발행되며 구조적인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조치가 약 1조 8천억 위안 규모로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해 대규모 장비 교체와 낡은 소비품 교체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3조 6천억 위안의 신규 채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생, 고용,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중국의 현재 정치 경제 상황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미 중앙에 정치적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지방부채 문제도 자연스럽게 중앙의 책임이 됐습니다. 비록 부동산 문제는 예전에 매력을 잃었지만 국유은행의 부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링거로 연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현재의 경제 위기와 지방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는 경제 호황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이제는 대규모 시장 구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중국 경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신뢰성마저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재정부 장관인 남부라는 아직도 정부가 빚을 낼 여지가 많고 적자를 늘릴 여지가 많다고 강조하며 미래 채권 발행을 통해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은행 수석 경제 전문가 양우정은 미국의 소리에 이번 발표의 초점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특히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며 경제 성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평론가 권유는 중앙정부의 구제책이 사실상 앞으로 수십 년, 심지어 100년의 자금을 끌어다 오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정부의 부채를 떠맡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이미 공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개 부채는 41조 위안에 달하며 도시 투자 채권과 숨겨진 부채는 100조 위안에 이릅니다. 토지 재정이 붕괴하고 지방정부가 자력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가마솥을 깨부수어 쇠로 팔아서라도 스스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부채 압박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중앙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 현실입니다. 평론가 최신고는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탕핑하거나 죽은 척 한다면 중앙정부가 불안해할 것이라며 대규모 재정정책과 부채 해결 조치는 명백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12월 중공은 12개 성에 가마솥을 깨부수어 쇠로 팔아서라도 지방 부채 리스크를 전력으로 해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남부란 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다시 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방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전 중공 관료 두문은 정부가 가마솥을 깨부수어 쇠로 팔아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중국 경제와 재정 상황이 이미 큰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중국의 맥락에서 강력한 위기감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다다라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취해야 하는 상황임을 암시한다. 두문은 이어 중국 경제와 중공의 정치체제가 분명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